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행복의 출발점으로 자기만족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스타트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충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이제 얼굴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얼굴을 보면서 촬영한 게 되게 오랜만이네요. 운동 빼고요.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나 자신에 대한 합리화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이해, 나의 생각의 범주 내로, 내가 생각이 가능한 범주 내로 지금의 나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합리화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잘못을 한 이유가 합당하다, 내가 그럴만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약간 자기 기만입니다.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이 합리화에 저항이 일어나요. 너 그거 아니잖아. 너 왜 거짓말하고 있니? 이런 식으로 합리화는 나의 생각의 틀,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규정해오고 외부에서 너는 어떠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규정을 했었을 때 그 규정의 틀에 맞게 끼워 맞추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세요 라고 하면요, 보통 이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합리화. 이것은 바로 깨져봅니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할 만하다고 했는데, 그리고 하루는 넘어갔어요. 뭐 일주일은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타인의 시선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의 틀에 맞추는 자기 합리화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물론 아집이 아주 센 경우는, 에고가 아주 센 경우는 좀 버틸 수 있겠죠. 우리 코미디 프로 같이 뭐라고 막 공격을 하면 그래, 나 그래. 근데 돌아서서 어때요? 풀썩 주저앉습니다. 이게 합리화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라, 현실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자기 합리화로 가면 안 되고요.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40이 훌쩍 넘어버렸더라고요. 완전히 자기 합리화에 길들여지다 보면 정말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굉장히 삶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잘 견디고 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행복의 출발점을 자기 만족에다 두라고 했었을 때, 나를 만족시키려면, 내가 만족하려면 나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자기 만족의 출발점에 있어서 자기 이해라고 하는 부분은요, 지금 나의 현실, 이 현실은 좋고 나쁨, 싫고 좋고, 옳고 그름, 싫고 좋고 이런 것을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저 그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 상황 속에 있는 나,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그 상황 속에 있는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 모습의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100% 합리화로 갑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관찰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아내십시오. 이때 생각을 사용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자기 개발이라거나
긍정심리학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야 하는 부분은 내가 현실을 관찰하고 그것을 합리화하지 말고 그것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비판적인 생각이 들 때 그 에고적 생각을 끊어내는데 내가 배운 자기계발, 긍정심리학 이런 것들을 그렇게 활용하십시오. 객관으로 끌고 오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현실의 틀로, 지금 여기 현실로 내 눈을 가져오십시오. 미래로 쫓아가는 눈이라거나 과거로 돌아가려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먼 목표를 향해서 매달리려고도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외부에서 어떤 원인을 찾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다시 자기 자신 지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무시당한 현실이 주는 엄청난 갭이 있어요. 그 갭은 여러분이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만족의 첫걸음은 눈높이를 현실로 맞추시라는 말씀이에요. 눈높이를 현실로 맞추시라는 것. 그래서 이제 현실로 맞추시고 거기서부터 만약에 우리가 보통 그 맨 밑바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 자존의 시작, 맨 밑바닥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실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 수평점. 현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면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지금의 나를 바꿔서 뭔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현실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무너집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제가 왜 자기 만족의 출발점이 자기 눈높이를 현재로 맞추라고 하는지. 그래서 많은 영성 전문가들이라거나 이런 아주 유명하신 분들께서 뭐 지금 여기를 사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내 눈을 지금 내가 땅을 딛고 있는 이곳,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장소, 이 방 안,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곳으로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족감을 찾으세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4가지 질문 기법을 사용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이제 권해드리는 거고요. 이 4가지 질문 기법 자체도 사실은 이 현실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 생각, 좋고 나쁨 이런 부분에서 놓여나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글로 쓰면서 생각이 정지되고, 생각이 정지된 상태에서 그 당시에 내 생각을 조사해서 그 생각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이 아닌 것은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알게 된다고 해서 내가 그걸 버리는 게 아니죠. 그냥 없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현실로 초점을 맞추시게 되면 천천히 만족감이 생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기 만족감이 생기게 되면 일단 외부에 대한 어떠한 원망이라거나 그 불평이나 불만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근데 이걸 순서를 바꿔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먼저 줄이려고 하면요, 엄청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 공부를 하고 책을 봐도 안 될 거예요. 적절한 비유가 제가 아까 생각이 났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 아주 완전한 하나의 이러한 차주전자나 항아리처럼 완전한 모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그 모양은 각기 다 다르죠. 이게 양육 과정과 성장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사회화 교육을 거치고 가정에서의 어떤 교육, 역할 연기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이 독이 이 차주전자에 구멍이 나요. 균열이 생긴다는 거죠. 이걸 결핍이라고 합니다. 결핍. 성장 과정에서의 결핍, 역할 수행에서의 결핍이 생겨요. 뭔가 하고 싶고, 뭔가 돼야 되고, 뭔가 해야 하는데 못합니다. 그때부터, 자, 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얻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데, 얻으려면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고 넘어갔어요. 못 얻었겠죠. 그게 결핍입니다. 이 결핍의 시작점이 어디서 시작됐는가는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뭐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심리학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심리학이라는 것도 사실 이 결함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 결핍의 한 점을 메꿔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적인 자기개발, 영성개발, 운동, 공부를 통해서 메꾸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깨어져 있는 독에다가 계속해서 물을 갖다 퍼날르는 겁니다. 외국 유학 가고 더 힘들게 공부를 할수록 더 먼 내과에서 갖다 물을 퍼 담는 거예요. 그래도 깨진 독에 물은 차지 않습니다. 흘러넘치지 않아요. 절대로 그 결핍이 메꿔지지 않습니다. 이건 46년간의 제 경험입니다. 그 결핍은 결코 메워지지 않고요. 그 결핍을 상대방한테 들켰을 때 그 좌절감은 어마무시합니다. 아마들 경험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해요. 그 결핍을 발견한 사람을 증오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결핍을 발견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기도 해요. 이해 가시나요? 꽂힌다고 하죠. 내 결핍을 채워줄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꽂히죠. 그런데 꽂히는 경우는 나의 결핍과 그의 결핍이 공명하는 경우가 90%가 넘습니다. 동병상련이요. 동변동사예요. 같은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나면 같이 죽습니다. 근데 처음에 몰라요. 저 사람은 내 상처를 알 것 같거든요. 내 결핍을 알 것 같거든요. 하지만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구멍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나서 물을 계속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의 독에다가. 결혼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은요, 이 뭐 술을 마신다거나 차를 마신다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나누고 이 사람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각자의 독에다가 내 물을 퍼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물을 퍼줘 봤자 그 결함은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독을, 이 찻주전자의 구멍을 처음에 메워야 돼요. 그 메우는 스타트 포인트가 나의 눈높이를 현실로 맞추고 자기 만족을 느끼고 그 시점, 그때가 바로 이 독이, 이 항아리가, 이 찻주전자가 메워지는 순간입니다. 이게 메워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여러분의 느낌이 바뀌기 시작해요. 공부 아무리 해보십시오. 여러분 느낌 못 바꿉니다. 생각 못 바꿔요. 잠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시 에너지가 막 올라올 수 있어요. 막 살 것 같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당신의 현실의 방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방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나의 느낌이 변해요. 나의 느낌이 변하면 그때야 비로소 끌어당김의 법칙이 활용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만족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외부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이 현격하게 줄어든다고 했죠. 이렇게 현격하게 줄어들면 그 사람의 에너지장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독에 물을 채우지 않아도 사람들이 와서 자기 독에 물을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행복의 출발점, 자기 개발의 출발점을 이 내 깨진 독의 밑바닥을 먼저 메우는 자기 만족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 과정,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것을 나의 현실로 바라볼 줄 알고 그 안에서 만족과 감사를 느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스타트 포인트가 생겼을 때 끌어당김의 법칙이 일어나고 우주의 법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외부에 대한 불평이 다 많이 현격히 없어질수록 내 자신으로 돌아오는 에너지가 많아져요. 그러면 나를 볼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을 겪게 되시냐면 그때야 비로소 외부의 대상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나의 미러링이었구나, 나의 반사였구나, 나의 투사였구나, 그걸 그때 깨닫게 돼요. 책 보고 아는 거는 아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다 덕은 깨져 있는데 물은 다 담을 수 있죠. 멀리 가서도 담을 수 있고 앞에 있는 고랑물 담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제가 또 하나 간단하게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부모 자식 교육 있잖아요. 부모의 자식 교육. 이렇게 돼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 아빠가 본을 보여줄게. 자, 열심히 살지 않냐. 너도 이렇게 살아라. 아들은 뭘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는 세상이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구나. 어떻게 살지? 그런 모습 못 보셨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이자 선물은 부모의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면 자식은 그것을 보고 세상은 살만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오케스트라로 재즈를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즈는 즉흥 연주죠. 일반적으로 아주 정석적인 교육을 받아온 아티스트들은 재즈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틀이 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각기 다른 현실을 가지고 있듯 우리 모두는 다 각기 상황이 다릅니다. 헨리 데이빗 thoreau가 말했듯이 타인의 신발을 신고 1마일을 걷기 전에는 그 사람을 비평하지 말라고 하죠. 그것과 같이 우리는 각기 갖고 있는 상황이 다 달라요. 모두 달라요. 역지사지요? 안 됩니다. 그게 돼요? 해보셨어요? 안 됩니다. 내가 만족하지 않은 이상 절대 타인을 인정할 수 없고 타인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오케스트라로 재즈를 연주하는 거라고 같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현실은 오케스트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오케스트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어떤 조직이나 가족에서의 오케스트라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나만의 악기를 가지고 있죠. 근데 계속해서 남이 잘하는 것만 쳐다봐요.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아니, 타악기를 들고 건반 악기를 치면 되겠어요? 죽어라 해도 안 되는 거죠. 타악기는 타악기입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타이밍에 자기 음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메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타인의 관심은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관심은 모두 다 자기 것을, 자기 독이 깨져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결함을 나한테서 찾고자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오케스트라에서 재즈를 연주하는 것, 각기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재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곡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각각의 상황이 다르고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어떤 역할에서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합니다. 그때 나는 내 색깔을 내면 되는 거예요. 내 역할을 하면 됩니다. 최소한으로.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니까 부담도 가고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좀 이제 길어졌는데요.
자기 만족은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결핍감이 채워지고 그때 내가 행복감을 느끼게 되면요.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돼요. 내가 어떤 역할에서든 부모의 역할에서든 자식의 역할에서든 매우 훌륭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들은 그렇죠. 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그건 너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내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나를 위해 즐기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가 되게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현실의 이해, 현실로 눈높이를 맞추기, 현실에서 자기 만족하기예요. 분명히 유의해야 될 점은 자만이라거나 합리화 이쪽으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기 위안이나 자기 합리화나 이런 것들은 생각,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지금까지 누군가 나에게 너는 어떠하다라고 한 것을 내가 계속 맞춰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 결핍은 여러분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예. 예, 조금씩 제가 이렇게 보충 영상도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평온해지시기를,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평온을 찾으시기를, 행복을 찾으시기를, 나의 만족감을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